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 지수가 또 크게 올랐죠. 뭐 진짜 뭐 파죽지세라는 이제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지수가 크게 올랐는데 지수 먼저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새벽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이제 휴전에 합의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트럼프 발로 해서 쭉 나왔었죠, 그죠?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아침 대비. 지금은 양쪽 다 휴전을 위반했다라고 속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는 전쟁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쟁이 안 끝났어요.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끝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약간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 정권 들어서서 자꾸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뭐 대북주들 또 일부 같이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복잡합니다. 지수 올라간 거는 아주 시원하게 올라갔는데 중동 정세가 뭐 깔끔하게 이게 마감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아침에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휴전에 합의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96%뭐 거의 3%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런 표현까지 쓸 줄은 몰랐는데 비정상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예, 비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요즘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난주부터 이재명 랠리가 맞기는 한데 이재명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 정도로 너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강해졌어요. 더. 뭐 지금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문에 최근에 급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세게 올라왔단 말이죠. 아시아 증시를 보시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 플러스 1%에서 끝났어요. 1.1. 변동성도 없어요. 그냥 시초가가 종가예요. 그 다음에 중국 보세요. 플러스 1.1. 여기도 그냥 뭐 크게 오른 게 없어. 이 정도가 다. 홍콩은 2%. 원래 홍콩은 좀 가벼워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일명 텐션이 좋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텐션이 더 좋은 쪽이 홍콩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3%에 끝났다고 그러죠.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 그렇죠. 계속 가요. 그래서 어제죠. 어제가 월요일인데 그 어제 우리가 들었던 뉴스는 뭐예요?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했다. 그죠? 벙커버스터 그 큰 폭탄 엄청나던데요. 그 14발을 이란에 직접 때려 부었다. 공격했다. 그래가지고 어제 막 요동을 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언제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날 아침에 우리나라 아침에 주식 열리자마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딱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때 주식을 다 손절해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지난주 금요일날 놀래가지고 어? 놀라기도 했겠지 당연히. 그죠? 근데 어제는 일주일 지난 거잖아요. 어제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주식을 또 손절한 사람이 또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해는 해. 얼마나 놀랬겠어. 그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동이나 미국, 뭐 이스라엘 이런 관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해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뭐 일반인들은 걱정을 많이 했겠지. 아무튼 지지난주 금요일날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핵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그 얘기 나왔을 때 걔네들 멘탈 나가서 손절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어제는 미국이 직접 이란 공격했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나왔고 다 멘탈이 나갔나 봐. 그래서 그 지지난주 금요일 날이 언제냐면 요 날이거든요. 6월 13일인데 요 날 왜 코스피 지수가 좀 빠지고 코스닥은 한 3% 가까이 빠졌었잖아요. 그죠? 네. 자 체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로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개미들이 멘탈이 나간 거예요. 요 달이잖아요. 2월 13일이. 그래서 잘 보세요. 지수 얘기를 좀 천천히 해드릴게. 사람들이 심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날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재명이 솔직히 한 것도 없잖아요. 뭐 대통령 시작한 지 이제 그때로 하면 한 10일 된 게 10일밖에 안 됐는데 한 게 뭐 있어? 물리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 그죠? 네. 능력의 뭐 여하를 떠나서,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이거 급락하겠다, 지수 이제 떨어지겠네,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지수가 떨어지기는커녕 더 올라갔거든요. 더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3천을 찍었어요. 3천 포인트를 찍었는데 어제는 이제 미국이 또 참전했다고 딱 하니까 어제 코스피 지수가 왜 1.6%까지 빠졌다가 나중에 끝날 때 좀 감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 초반에 급락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천 찍었는데 여기서 미국이 개입했으니까 지수가 이제 급락하겠네. 갖고 있는 주식을 내가 다 팔고 현금을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런 행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네요, 지금. 뭐 그럴 거로 예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털렸네. 예? 왜 털렸겠어요? 지수 이 정도면 다 올라왔네 이러면서. 어쩌겠어. 어쩌겠어 이거를. 팔자지 뭐. 저 오늘 왜 이렇게 저보고 웃냐고 그러시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떡해.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고 많이 갈 거다라고 얘기해드렸고 제가 지금 틀린 게 없잖아요. 이상할 정도로 요즘에 잘 맞아요, 그죠? 이상하다 말은 뺍시다. 어쨌든 잘 맞추고 있는데 개미들이 다 털렸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손절하신 분들 이해는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해는 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치? 네. 근데 이제 털린 이유가 뭐냐, 이 정도면 지수 급락하겠는데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했던 주식 격언이 뭐예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오늘 3%를 거의 3%잖아요. 2.96%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후반부부터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아니 이거는 또 얘기하잖아. 이재명 랠리가 맞기는 맞는데 이재명만으로 설명이 된다고.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이제 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막 올라가지. 힌트를 드렸구만. 개미들 패닉바잉에 빠져갖고 주식을 나중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다시 살 거라고. 털리부들 그래. 그죠? 네, 난리 났어요 지금. 그죠? 막 올라가지. 그리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 있죠? 여기도 급등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 이게 개미들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이 정도면 끝났겠지, 떨어지겠지. 전쟁 안 끝났으니까 많이 가겠지. 오늘 막 뉴스 나온 거 전쟁 끝났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침에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뉴스가 주르륵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이란, 트럼프 중재로 전격 휴전을 합의했다. 휴전 발효. 그래서 뭐 6시간 후에 이제 이란은 즉각 군사행동 정지. 6시간 후에는 뭐 이스라엘도 정지. 뭐 이래갖고 24시간 내에 종전. 그렇죠? 전쟁이 종식된다. 트럼프가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저기 중앙연합이스 막 하한가하고 막 흥구설교도 막 하한가 근처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주들 다 폭락하고 막 그랬잖아 오늘.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기사가 나오는 기사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또 이랬죠.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현재 발효 중이다. 양쪽 다 위반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했거든요. 현지 시간 오전 1시니까 우리나라는 뭐 낮 시간이죠, 그죠? 그랬는데 오후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끝나기 전에도 그랬어요. 이상하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그러는 이란이 휴전을 위반했다. 테헤란 정권 목표물 집중 공격을 지시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트럼프가 발표했잖아요. 자, 휴전하기로 했다. 그리고 6시간 뭐 그래서 12시간 후에는 뭐 휴전이 합의 저기 되고 뭐 종전이다. 24시간 뒤에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긴 거는 중동 지역, 이라크인가? 그쪽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3곳이 이란이거나 이란 친이란 뭐 민병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 관련돼 가지고 드론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드론. 그래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3곳이 크게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주시장 끝나기 전에 뉴스에서 나왔어요.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뭐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그런 게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이게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은 이걸 하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아시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이 휴전하기로 했는데 나를 공격했네? 그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 이스라엘도 때려야 되는 거야. 그 미군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미군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란이 또 미군을 건드렸네? 그럼 미군이 얻어맞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미군도 또 공격을 해야 되는 거라.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고 지금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고 미군이 또 공격을 크게 받은 거예요. 누가 와서 그냥 미군 기지 담벼락에 총 쏘고 간 게 아니야. 이게 실제 피해가 컸다더라고요. 어라? 이러더니만 방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속보 7시 50분이죠? 좀 전이에요. 20분 전쯤에 트럼프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 라고 뉴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100%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짚어드렸던 부분은 그거였잖아요. 트럼프가 무슨 행동을 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 쓰레기 언론들 뉴스 좀 그만 보시고 유튜브도 좀 자제하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아무도 트럼프 이걸 못 맞춰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트럼프가 뭘 할지 사람들이 못 맞힐 거다. 그거는 제가 맞춘 거죠. 맞잖아요. 그건 제가 맞춘 거예요. 아무도 예상을 못 할 거다.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동 전쟁 관련해서 먼저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휴전이다, 종전이다 그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돌아가는 판이 재밌어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중앙연합뉴스가 하한가, 사실상 하한가죠. 완벽한 하한가는 아닌데 하한가 직전에서 끝났어요. 그죠? 네. 어디에서? 한국거래소에서. 근데 대체거래소에서는 마이너스 24%예요. 그리고 심지어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한가 갔다가 마이너스 8%까지 회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17,000원인데 22,600원까지. 그러니까 저점 대비 따지면 상한가 아니에요? 맞네. 저점 대비 따지면 상한가를 간 거예요. 대체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분차트를 보시면 오후 5시경에 순간적으로 뽑아요. 오후 5시. 그러니까 주식시장 한국거래소 거 끝나고. 네, 어서오세요. 네.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다 떨어졌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거래도 많죠, 그죠? 뭔가 돌아가는 게 지금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끝났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내일 또 돼봐야 알지. 그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전쟁이라는 게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내일 돼봐야 하는 거라고. 뭐 단정적으로 뭐 끝났다, 무조건 더 간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은 아침에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휴전을 합의했다, 종전이다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트럼프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이란도 우리도 휴전에 합의한다. 네타냐후도 휴전에 합의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었지 뭐 다들.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란에서는 쟤들이 안 때리면 우리도 안 때린다 그랬지 뭐 언제 무조건 합의하기로 그랬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래요 지금. 내일 돼봐야 합니다. 결론은 내일 돼봐야 합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참고해서 보세요. 근데 이것도 많이 간 것만 많이 떨어졌지 덜 간 건 덜 떨어졌어. 흥하해원님 보시면 이게 해운주 중에서 대장이었잖아요. 많이 갔으니 이걸 많이 떨어졌죠. 근데 대한해운은 많이 안 갔거든. 그래서 많이 안 떨어졌어. 얘는 4%밖에 안 떨어졌어. 이런 식이에요. 빅텍이 많이 갔잖아요. 그게 많이 떨어진 거죠. 마이너스 8%. 스페코는 간 게 없거든. 마이너스 3%로 끝나잖아요. 별로 손해본 것도 없어.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어제 얘기 드렸지만 저희는 아주 민첩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날 사놨던 대성에너지를 어제 다 팔아버리잖아요. 저희는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수익 실현해요. 요즘에 뭐 더 가져가거나 그런 거 없어. 10에서 20% 정도 수익 난다. 그러면 대부분 팔아버려 그냥. 팔아버린다고. 팔았다가 또 그 재료가 살아있어서 또 가게다 싶으면 다른 종목 사면 되니까 일단 우리는 챙기고 봐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일단 수익 나면 더 갈 것 같은데 됐고요. 일단 챙기고 보셔야 돼. 그게 지금은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보죠. 일단 챙기고 보자. 빅텍도 4,000원대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여기 올라올 때 팔아버렸어요. 왜? 일단 챙기고 보는 거야. 내려오니까 아무 상관 없잖아요. 일단 챙겨놨으니까. 그쵸? 한일사료 이게 요번에 전쟁 관련주로 올라왔거든요. 사놓은 게 있었어요. 요 가격대 여기서 올라오니까는 대부분 팔아버리잖아요. 내려와도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 나면 일단 챙깁니다. 챙겨 놓고 나서 이게 재료가 안 끝났네, 더 가겠네, 그럼 삽니다. 어제 대성에너지를 팔아가지고 뭘 샀냐면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그 중동 전쟁 관련주를 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종전 휴전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걔가 하한가 갔을까요? 아니요. 마이너스 1%로 끝났어. 사실상 보합이지. 대성에너지 판돈 가지고 또 전쟁주로 샀다니까요. 근데 휴전 얘기 나오고 종전 얘기 나왔는데 걔는 오늘 그냥 마이너스 1%? 아니 보합이라고 해야 되나? 또 마이너스 1%가 1%라고 하면 또 찾아와요 여기 사람들이. 네?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일부러 막 속여요. 네. 이 무방위원들이 막 찾아내더라고. 네. 헷갈리시죠?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1%인지. 네. 플러스 2%일 수도 있어. 어쨌든 뭐 하나 사놨는데 걔는 오늘 안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머리 무지하게 써요. 나중에 치매는 안 걸리겠어. 계속 머리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종목을 바꿔놨거든요. 대성에너지 팔아가지고. 그럼 별 데미지가 없잖아. 하여튼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다? 내일 또 대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도 그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시간에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흥구석유 이거는 대체거래소 주식이 아니거든요. 시간에 6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플러스 3%로 끝나죠. 이런 식으로. 내일 대봐야죠. 오늘 밤에 어떻게 끝날지. 근데 이제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이 끝나가지고 지수가 급등한 거 아니었어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면 내일 또 폭락하겠네? 그 생각을 좀 버리시라니까. 네. 주식 시장 못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그 6월 13일날 이스라엘 이란 전쟁 터졌을 때 그리고 어제 그 미국이 이란 때렸다는 이제 그 얘기 나오고 바로 첫 거래일날 개미들이 손절했다 그랬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도 죄송한데 겁먹어서 손절하신 거잖아 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냥 겁먹어 손절한 거거든 대부분 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보시면 어때요? 미국 이게 나스닥 선물 지수인데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오르고 있는데 뭐.
문제 없다는 거예요. 뭐 휴전을 위반했어? 뭐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나쁘게 반응하는 게 아니니까 나쁜 생각 하지 마시라. 아셨죠? 지금은요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 싸움. 아시겠죠? 심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덜 써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 신경을 많이 쓰면서 막 잘해보려고 막 신경을 더 쓰고 뉴스를 많이 보고 뭐 그러면은 멘탈이 나가요. 누가 이기냐면 아유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이 이겨요. 지금은 내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차트도 보고 내 계좌도 보고 그게 이겨내는 것 같죠? 그게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환장한 죄송합니다. 말을 좀 강하게 할게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견뎌야지 힘을 주면 줄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힘을 쭉 빼고 마음대로 해. 난 안 팔아. 애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응? 아 영화 한 편 보고 그냥 자야지. 그런 분들이 이긴다니까. 아시겠죠? 다 털렸어 지금. 무지하게 털렸어. 이해는 합니다만 그 털린 거에 대한 그거는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지. 어쨌든 지수 보시면은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다시 보시죠. 코스닥은 시간 관계상 안 볼게요. 볼 필요도 없어. 코스피만 보셔야지. 이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모르죠. 근데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개미들이 잠깐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개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막 나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들어온다니까. 그 순간적으로 딱 털어요. 왜 우리 옷에 먼지 묻으면 이불에 먼지 묻으면 왜 한번 힘줘갖고 공중에다가 딱 한번 털잖아요. 그런 것처럼 탁 털면은 그 개미들이 놀래갖고 막 떨어져 나가. 아 아닌가 봐. 3일 안에 다 털려요. 3일 안에. 진짜 3일 안에 다 털리고 다시 가요. 겁이 많은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3일 안에 털립니다. 그리고 다시 갑니다. 네. 겁먹지 마시라니까. 이런 거 뭐 한두 번 봅니까. 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개미들이 손절하고 있고 이 정도면 지수 고점인가 보다 싶어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손절하고 있고 이보다 떠나고 있다니까. 제가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떠나고 있어요. 안 들어온다니까 개미들이. 나간다니까 지금. 네. 그럼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언제 겁을 내야 된다? 개미들이 헐레벌떡 막 헐떡거리면서 들어와서 주식 살 때가 있어요. 그때 겁내셔야 돼.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 일반 개미들 아니라니까요. 막 늘어나죠? 이거 일반 개미들 아니에요. 큰 놈 갖고 하는 개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30억, 50억씩 하는 개미들 있죠? 응? 30억, 50억. 주식만 30억, 50억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전재산이 아니고 주식만. 주식만. 30만원 주식 사놓고 던져놓고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1000만원, 2000만원 뭐 1억 갖고 하는 개미들도 아니라니까. 물론 섞여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돈 갖고 하는 사람들 네. 그래 보시면. 그래서 제가 낮에 우리 형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누구는 야 이거 기회다 싶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응? 인플레이션에다가 버블 일어나고 뭐 금가격 올라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 많이 가겠네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와 민주당이 정권 잡았네, 또 집값 올라가겠네, 금리 인하한다고 그런 빚을 많이 최대한 그죠? 일본식 표현으로는 이제 이빠이라고 하죠. 이빠이 내 가지고 그래 문재인 정부 때 맞아 집값 엄청 올라갔지. 요번에 내가 제대로 똘똘한 한 채를 사가지고 최대한 빚내가지고 내가 한 방에 그냥 10억 20억 내가 벌어보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빚내서 집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세금 많이 내실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집값 올라갔다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뜯기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공단이 요즘에 재정적자가 심하다면서요? 어머 재산이 많으시네. 건강보험료 무지하게 많이 뜯어갈 거예요. 네. 집 살 때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은행에서 꼬치꼬치 캐물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네. 집값이 올라가면 팔아야지 내 돈인데 팔지도 못했는데 주변에서 한턱 쏘라고 집값도 올라갔는데
그 사주다가 거덜날 겁니다. 웃지 마시고 웃는 분들 지금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런 사람들 많을 거라 계속 하세요. 부동산보다 주식으로 들어야 된다니까. 네. 앞에서 겪어보고도 또 그래. 세금 많이 뜯을 겁니다. 집을 살 때도 세금 내, 집을 들고 있을 때도 세금 내, 또 대출 받았으니까 또 은행에 또 이자 내야지, 그죠? 네. 집을 팔아도 세금 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환장하겠어요. 살 때도 세금 내, 들고 있어도 세금 내. 또 그걸 기준으로 또 세금을 또 매겨. 건강보험료 같은 거. 그게 세금이지 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 같은 거잖아. 그렇죠. 또 큰 집으로 또 이사 가셨으니까 또 그죠? 네. 산인사례 또 다 바꿔야지. 큰 집으로 이사 갔잖아. 빚내서. 돈이 2중, 3중, 한 8중, 9중, 10중으로 깨져요. 거덜난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이 좋겠나? 주식으로 오는 게 좋겠나? 그죠? 누구는 주식으로 들어온다니까. 근데 겁먹은 사람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언제 걱정하시면 된다고요? 그 개미들이 다시 헐레벌떡 헐떡거리면서 돌아온다니까. 주식사로.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전쟁 관련주는 다 급락했는데 오늘 밤도 지나봐야 하니까 또 지켜보고 내일 얘기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지금 막 많이 가는데 여러 개가 가요. 카카오 쪽은 좀 꼴보기 싫어서 얘기 안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라든지 4% 급등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오늘 급등을 많이 했죠. 신고가입니다. 7%. SK그룹은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이상하게 잘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상할 것까지는 아니고 원래 그렇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현대중공업 여기도 신고가 났죠. 조선주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 쪽에서는 뭐가 많이 가냐면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참고만 하세요. 뭐 딥마인드, 회사 이름은 되게 막 고급지잖아요, 그죠? 딥마인드. 근데 과거를 잘 보셔야 돼. 자본 감소 3년 횟수로 4년 동안 거래 정지됐던 기업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딱 보니까 그냥 생긴 게 너무 잘생겼어요. 인물도 훤하고 예의도 있는 것 같고 가정교육도 잘 받은 것 같고, 근데 과거를 살펴보니까 사기 혐의로 아니면 뭐 폭행 뭐 이런 걸로 징역 4년 살고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차트를 보니 회사 이름도 그렇고 차트도 보고 보니까 많이 갈 것 같아. 참 좋아 보이잖아, 그죠? 네. 근데 과거에 보니까 징역 한 4년 살다 나온 거야. 왜 살고 나왔지? 요즘 징역 4년이면 센 겁니다. 사기 혐의 막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28. 난 처음에 이게 이지인 줄 알았어요. 이지. 회사 이름이 이지. 그죠? 네. 잘 보니까 이지가 아니고 2하고 숫자 8이에요. 상장됐을 때 36,000원짜리인데 최근에 2,300원. 그러니까 10분의 1토막 더 나다가 10몇 분의 1토막 나다가 오늘 상한가 같더라고요. 딥마인드래요. 딥마인드란다. 스테이블 코인 후발주자더라고요. 헥터 파이낸셜처럼 더 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가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더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참고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작전주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KPM테크랑 뭐 관련주들 해서 막 가던데, 제가 보기에는 슬슬 이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수직으로 급등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긴 한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도.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중소형주 테마주로 갈 때가 됐거든요. 작전주 세력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코스피 지수가 언제 끝나냐면은 각도를 잘 보시면 돼. 각도. 처음에 이 각도죠. 그 다음에 이 각도고, 지금 이제 수직으로 들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들면 이제 거의 이제 단기 고점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올라가다가 순간 출렁거리면서 밑으로 빠져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막 3, 4% 급락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들어온 개미도 털겠죠. 나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가는 거죠. 네, 지금 대형주 뭐 갈 거 별로 없어요. 많이 가갖고 대부분 네이버, 카카오만 날라다니고 뭐 이런저런 중대형주도 막 가거든요. 개별적으로. 근데 보니까 거의 갈 만큼 다 갔던데. 그럼 이제 중소형 테마주가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렇게 보죠. 겁먹지들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테마주가 뭐가 대북주. 어제는 막 미국이 이란 핵시설 폭격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우리 김정은이 막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막 좋은 사람들 막 어제 손절하고 막 그랬잖아. 어제 마이너스 9.8%까지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장중에 상한가 갈 뻔했어요. 이게 23%까지 갔어. 김정은은 신경도 안 쓴다니까. 인디F 어제 21선 깨면서 마이너스 8%까지 폭락했던 주식인데 오늘은 장중에 26%까지 갔었습니다. 19%로 끝났고. 대북주가 나쁘다 좋다 좋아요. 아난티 얘도 어제 마이너스 7%까지 급락했었지만 오늘은 플러스 14%까지 살아있죠. 그러니까 제가 대북주를 자꾸 좋게 얘기하잖아요. 틈날 때마다 대북주 홍보하죠, 그죠? 제가 무슨 뭐 탈북인도 아니고, 그죠? 네. 제가 종북 주사파도 아닌데 왜 자꾸 대북주를 얘기하겠어요? 그때 얘기 드렸죠. 이게 가장 안전한 테마 같다고. 네, 가장 안전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도 괜찮아 보여요. 네?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저기 중동 전쟁 관련돼 가지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렸잖아요. 이란 정권은 없어져야 되고요. 이스라엘은 그런 이란을 가만두지를 못해요. 핵 개발할 때까지 냅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 거라 그랬었고 당연한 수순이었고. 트럼프의 미국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원할 거고. 그건 그냥 명약 관하거든요. 뭐 불보듯이 뻔하다고요. 네. 그 누가 이겨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기지. 이란은 사실 개털이에요.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요번에 그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그죠? 네. 이기는 건 미국이 이겨요. 뭐 걱정을 해.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뭐 어떨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질 수 있는데 답은 나와 있거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해드렸던 거고 개미들은 이렇게 해서 털릴 거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들어올 거다 그 얘기를 쭉 해드린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오늘 일찍 주무세요. 비도 오는데 그죠? 네. 비 온다고 또 너무 많이 술 드시고 늦게까지 술 드시고 막 그러시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술 많이 드시더라고. 네.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제 막 그 미국의 이란 공습한 것 때문에 막 또 막 손절하고 막 이러신 분들 있으면 내일 아침이라도 다시 사세요. 아 내가 잠깐 멘탈에 나갔었구나. 다시 사시라. 많으실 거예요. 다시 사세요. 나중에 후회해. 깜빵가에 있는 조국 관련주도 올라가잖아. 어쩜 이게? 얘도 올라가요. 감옥 가 있는 사람 관련주도 올라가는데 왜 여러분들이 저기 더 힘들어해? 그죠? 사면을 해주려나 봐요. 계속 올라간다. 허천.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그죠? 네. 아무튼 멀쩡하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중소형주 차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소형주가 이제 테마주가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그 시그널이 뭔지 아세요? 이거 별표 한 30개는 치셔야 돼. 그죠? 개미들이 이제 주시간 끝났네. 지수가 이제 조정받겠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간 중소형주들 할 거 없이 다 떨어지겠네. 그래서 다 팔고 이 바닥을 떠요. 그게 개별주 테마주가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시그널이에요. 믿으세요. 그런 사람들 요즘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그 사이트 운영하는 운영자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근데 확인은 한번 해요. 요즘에 어때요? 말도 마세요. 왜요? 난리예요. 막 사람들 개인들이 불안해갖고 난리를 친다 이거지. 고객센터에 괜히 전화해서 막 짜증내고 막 네? 짜증내고 막 그런다고 뭐 이런저런 일도 막 그런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심리가 꼬이니까
다들 민감해지니까 막 그런 거지. 물어본다니까 알면서. 네. 그 지금이 거의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주식 투자자들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으세요. 딴 건 몰라도 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맞으니까. 아셨죠? 네.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혹시나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뭐 아침에 좀 불안하다 그러시면 매매하지 마시고요. 난 불안하지 않아요. 나 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아침에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수익 내세요. 아까 뭐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 대북주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끝난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짧게 얘기하고 끝나겠어요? 후발주자들은 더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뭐 단타를 치시든지 뭘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겁만 먹지 마세요. 아셨죠? 많이 갈 거예요. 이재명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가야 될 때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시면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